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던 음식이 알고 보니 몸에 해로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남들보다 더 조심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정말 허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고 반대로 정말 몸에 좋은 과일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과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신선하게 짜낸 100% 과일 주스라고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왠지 몸에 좋을 것 같고 비타민 덩어리일 것 같아서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일 주스야말로 당분의 덩어리랍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다 빠져버리고 순수한 당분만 농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마시는 순간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돼 버려요.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췌장은 비상벨을 울리듯 과도하게 인슐린을 쏟아내게 되지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췌장이 지치고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드셨던 60대 남성분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피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7.2가 나와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본인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요. 그런데 원인이 바로 매일 마신 과일 주스였어요. 주스를 멈추고 식단을 바꾸니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고 변비에도 좋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장 기능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때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돌연사 위험까지 있어요. 게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작용이 몇 배로 커집니다. 실제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0대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을 챙겨 드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며 쓰러지셨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제 몸 챙긴다고 바나나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하셨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가족들은 과일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 때문에 한 번 집으면 멈추기 어려운 과일이지요. 하지만 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쌓이면 관절에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통풍이에요.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과일, 특히 포도가 숨은 주범일 수 있답니다. 통영에서 배를 몰던 한 선장님이 계셨어요. 평생 생선만 드시고 고기는 입에도 안 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관절이 불에 지지는 듯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답니다. 통풍 진단을 받고는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기나며 억울해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매일 밤 출항 후 포도 한 송이를 드시던 습관이 원인이었어요.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나니까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선장님은 과일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을 뻔했다며 허탈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번째는 여름철의 인기 간식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운 날씨에 이만한 게 없지요.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교활해요.
과당은 다른 영양소처럼 온몸의 세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차곡차곡 쌓여요. 이것이 바로 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랍니다. 더 무서운 건 과당은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를 먹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손이 가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가족들이 남긴 수박 반 통이 아까워서 혼자 다 드셨다가 밤새 구토와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이후로는 수박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독이 되는 과일들은 조금 멀리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찾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완벽한 약과 같은 과일이랍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주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던 한 교직 출신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씩만 넣어서 드셨는데 석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져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답니다. 아보카도 반쪽이 약보다 낫네요 라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순간이 늘어서 걱정되시죠. 블루베리 속 보라빛 성분은 뇌세포를 젊게 유지해주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준답니다. 실제로 머릿속이 늘 안개 낀 것처럼 멍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반년 후 다시 책을 읽고 모임에 나갈 만큼 뇌가 맑아지셨답니다. 지금은 친구분들께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어요.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하루 필요 비타민C의 2배가 들어있어요. 감기와 바이러스에 맞서는 면역군을 무장시키는 강력한 무기이지요.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은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매일 키위 하나씩 껍질째 드신 뒤로는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속 쌉쌀한 성분은 인슐린의 힘을 높여주어서 혈당 조절을 도와줘요.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과일이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효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을 안 드시는 분께는 보약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께는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릴게요. 과일은 식사 후 디저트가 아니에요.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지 않고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또 과일은 단독으로 먹거나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커집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아보카도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좋아요. 반대로 과일을 빵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해요.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한 것을 사서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식초를 푼 물에 살짝 담갔다가 헹군 뒤 냉동하면 농약 걱정도 줄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을 고를 때도 방법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거거든요.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게 신선한 거예요. 이 하얀 가루를 블룸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보호막 같은 거라서 오히려 좋은 신호랍니다. 키위는 가볍게 눌러봤을 때 적당히 말랑한 게 먹기 좋아요. 자몽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좋답니다.
과일의 양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키위는 12개, 자몽은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양이면 몸에 좋은 성분은 충분히 얻으면서도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과일을 드시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분이 있는 과일은 저녁에 먹으면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안 되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것을 끊는 게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탕은 뇌를 중독시키는 힘이 있어서 마약처럼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을 권합니다. 딱 3일만 독이 되는 과일과 단 음식을 끊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3일이 지나면 혀의 미각이 회복돼서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인공적인 단맛보다 자연의 단맛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역시 젊은 시절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고 밤마다 과일로 끼니를 때우다가 지방간과 당뇨 전 단계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과일을 다시 공부하고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제 몸에 적용하면서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뒤에는 지방간도 사라졌답니다. 지금 70대인 저는 동년배는 물론이고 50대보다도 더 건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기적이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고 적당함이에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좋은 과일을 적당한 양으로 적당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식탁 위에서 손을 뻗는 바로 그 한 조각 과일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이거든요.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주스 대신 물을 마시고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고 포도 대신 키위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